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통계를 기초자료 여건에 따라 속보, 잠정, 확정의 세 단계로 추계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 2016년 속보치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2015년 확정과 2016년 잠정 추계 결과를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추계 결과 2015년 확정 성장률과 2016년의 잠정 성장률은 각각 2.8%로 나왔습니다. 2016년의 분기별 전기 대비 성장률을 속보치와 비교해보면 3, 4분기가 0.1%포인트 낮아진 반면 2, 4분기와 4, 4분기는 0.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과 2016년의 연간 및 분기 성장률이 수정된 것은 2015년 잠정치 공표 이후에 발표된 각종 연간 통계 그리고 2016년 속보치 발표 때 공표되지 않았던 12월 통계 수치를 반영한 데 기인합니다. 연간 잠 확정 추계 배경과 주요 수정 내용은 보도자료의 처음에 있는 알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잠정치 추계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6년 실질 국내 총생산은 민간 및 정부 소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건설 투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설비 투자가 감소로 전환하면서 전년 대비 2.8% 성장하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2016년 연간 실질 국민 총소득 GNI는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2016년 명목 GDP는 1,637.4조 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어났으며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조 4,110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1인당 GNI 국민 총소득은 3,198만 원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하였으며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27,561달러로 1.4% 증가하였습니다. 1인당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 PGDI는 1,8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 늘어났으며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15,632달러로 0.9%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연간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1.8% 상승하였습니다. 2016년 총 저축률은 35.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국내 총 투자율은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9.3%를 기록하였습니다. 가계 순저축률은 8.1%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2016년 잠정치의 주요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항목별 성장 기여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전년의 3.7%포인트에서 3.4%포인트로 하락한 반면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전년의 마이너스 1.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7%포인트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내수를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설 투자의 기여도가 전년의 1.0%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상승하였으나 설비 투자의 기여도는 전년의 0.4%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2%포인트로 마이너스 전환하였습니다. 경제 주체별로는 순수출을 포함한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전년의 2.2%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낮아진 반면 정부의 기여도는 0.6%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승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지난 1월 25일 속보치 발표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의 경우 건설 투자 및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질 GNI 성장률입니다. 2016년 실질 GNI는 전년 대비 4.0% 성장하여 실질 GDP 성장률 2.8%를 상회하였는데 이는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무역 손익이 늘어난 데 기인합니다. 2016년 교역 조건은 수입 디플레이터가 수출 디플레이터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전년에 비해 3.2% 개선되었습니다. 셋째, 1인당 GNI에 대한 것입니다. 2016년 1인당 GNI 국민 총소득은 원화 기준으로 4.0% 증가하였으나 달러 기준으로는 1.4%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원화가 2.6%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달러 환산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배 측면의 GDP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별 특징을 나타내는 생산 GDP와 소비, 투자, 수출입 등 지출 항목별 특징을 나타내는 지출 GDP는 분기 단위로 발표되고 있으며 분배 GDP는 연간 단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 통계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GDP의 분배 측면에 대한 통계를 더 상세히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이 가계, 기업 및 정부로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도자료 14페이지와 15페이지 국민소득의 분배와 처분 항목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에서 가계로 배분되는 소득의 비중은 56.9%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하였으며 기업으로 배분된 비중도 20.0%로 전년에 비해 0.8%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정부로 배분되는 소득의 비중은 23.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 이용식 기자인데요. 저는 그 1인당 그 PGDI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그 가처분 소득이 실질 국민 소득하고 좀 달리 이제 가계 쪽으로 돌아가는 걸 좀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게 그 GNI보다 좀 증가율이 많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노동소득 분배율도 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뭐 가처분 소득에서 나가는 게 좀 줄긴 했지만 이거보다 더 그 가구당의 그 PGDI 증가율이 훨씬 낮은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PGDI는 이 가계 GNI에다가 이제 경상세, 사회부담금, 사회 수혜금 이런 그 순수치 경상 이전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금하고 이렇게 이제 이전 지출 이런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GNI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 있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 성장률이 낮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선비즈 조기동 기자입니다. 그 국민계정 주요 지표 수정 내용을 보면은 제조업 지표가 2016년도 한 0.6%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됐고 2015년도 0.5% 정도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건설업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별로 좀 약간 그 옮겨간 게 있어서 이렇게 2015년 늘고 16년 줄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5, 16에 이렇게 일관되게 0.5%포인트 정도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과 16년 그 숫자가 일관되게 높아졌다기보다는요. 2015년의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잠정치 발표 이후에 이제 각 업종별 연간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결과이고 2016년의 경우에는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이제 건설 투자가 굉장히 그 안 좋을 거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통계가 이렇게 12월 달 통계가 나와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이제 안 좋게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어떤 그 둔화폭이랄지 안 좋았던 폭이 더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게 이제 반영돼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 그 14분기 건설업 투자 추계를 떠올려 보면은 당시 이게 정부의 토목 지출이 추경 예산 없어지면서 굉장히 좀 마이너스 폭이 커서 이제 줄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그 요인이 뭐 민간 투자로 해가지고 상쇄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저희가 이제 2016년 석포치 할 때는 저희가 이제 12월 통계가 없었는데 실제 12월 건설 쪽 그 실적치가 나와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 속보치 할 당시의 그 마이너스 폭에 비해서 훨씬 그 폭이 이제 줄었더라 마이너스 폭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
가운데서 뭐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있는데 정부 몫이 좀 늘어난 원인은 뭔지 세수 확대나 이런 부분이 좀 기여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2016년의 경우에 이제 정부가 부분이 늘어나고 가계나 기업 부분이 약간 이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자면은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그 비중이 좀 늘었고, 가계 같은 경우는 순이자 소득이 줄고,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제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정부 부분에 비해서 기업과 가계 쪽의 비중이 약간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위기 이후에 전반적인 그 추세를 보면은 이 글로벌 위기 이후에 이제 기업들 구조 조정이 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기업의 소득 비중은 하락 추세였고 가계의 소득 비중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분은 대개 일정했었는데 이제 2016년의 경우에 정부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그동안 개선 추세를 보였던 가계 부분이 약간 하락 추세를 했고, 그 다음에 기업 소득의 경우에는 글로벌 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역시 2016년에도 이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그 GDP가 2.8, 2.8로 15년, 16년 같은데요. 명목 성장률, 소위 경상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4.7%? 그래서 전년에 5.3%보다 줄었거든요. 이거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축률이 35.8%인데 이게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아까 담당 팀장님께서는 그 소비보다는 저축, 다 소비랑 지출이 다 증가했지만 증가했다라고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 저축률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출 구조 측면에서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지금 48.8%로 나오던데, 이게 지금 보니까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거든요. 그만큼 민간 소비가 지금 크게 위축됐다고 봐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순서대로 일단 그 저축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총 저축률의 경우에는 그 2007년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축률이라는 것은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에서 이제 소비와 저축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그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에서 저축이 이제 얼마나 차지하는 비중이냐, 이게 이제 총 저축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이제 보면은 이제 소득 증가율에 비해서 소비 증가율이 항상 이렇게 낮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최종 소비 증가율이 이렇게 쭉 낮은 게 총 저축률이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큰 원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최종 소비 지출 비중은, 최종 소비 지출 비중 같은 경우에 이제 199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제 2009년 이후에는 이렇게 또 계속 하락을 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위기 이후에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이제 소비 지출 비중이 이렇게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경상 GDP 증가율과 실질 GDP 증가율이 어떻게 다르냐 했는데, 경상 GDP 증가율이라는 것은 이제 실질 GDP 플러스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이 경상 GDP 증가율은 실질 GDP 증가율 플러스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들어가는데,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이제 2015년에는 2016년에 비해서 더 높았습니다. 제가 지금 2.5%인가로 기억되는데, 그래서 그런 그 가격 증가분, GDP 디플레이터 증가분이 이 명목 GDP 증가율, 경상 GDP 증가율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상 GDP 증가율과 실질 GDP 증가율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